신종 바이러스 사태 초기에 일본은 안전하다, 일본 올림픽 문제없다 이런 식의 꼼수를 부리다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자마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간호사나 의료인들 감염이 속출하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누리꾼들은 아직까지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줄 모르고 지난 26일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자민당 후보를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너무나 없어서 투표율이 보통 고작 35% 정도 수준이라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같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라도 가져야 하는 게 옳은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본의 민주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피와 땀을 먹고 자라는데 피 흘리지 않은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일본은 앞으로 군국주의가 다시 부활할 거다. 이렇게 예언하셨을 만큼 일본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라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런지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들만 뽑아주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일본에서는 투표에 참여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특히 히라가나밖에 모르는 요즘 청년들이 한문으로 직접 후보자들 이름을 쓰려면 틀리지 않도록 암기도 해야 하고 연습도 해봐야 할 테니 투표에 참여한다는 게 정말 어렵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투표가 끝나면 그 투표 용지를 민간업체에서 가져가 관리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나도 뭐 알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래도 고작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35% 안팎이라고 하면 일본 아베 총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국민들 자체가 심각한 문제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일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지 못하거나 입원을 해야 하는데 입원할 수 있는 병상들이 없어서 그냥 자택에서 대기만 하다가 사망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어제 28일 아사히 신문이나 키이민보 등 일본 언론에 따르자면 와카야마 현에 있는 자택에서 60대 남성이 사망을 했는데 사후 검사를 해보니 신종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고 사이타마 현에서도 5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할 곳을 못 찾아 자택에서 기다리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또 지난 20일에 도쿄에서는 변사자가 6명이나 나왔는데 단 3일이 지난 23일에는 변사자가 2배가 늘어나서 전국에서 무려 15건이 나왔답니다. 15건이.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할 병실이 없으니 그냥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 폐렴이나 호흡기 이상으로 사망한 노인들이 많은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이러스에 감염된 양성 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일본 후생 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일주일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4월 초에 아베 총리가 하루 2만 건 검사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3주가 넘어가는데도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하루 검사 실적이 고작 6,800건 수준이라고 하니 아베 총리가 했던 말은 다 완전 구라라는 거 아닙니까? 구라. 근데 지난주부터 일본에서 마스크 얘기가 나왔잖아요. 한국 정부가 일본에다 마스크를 지원해준다. 이러한 가짜 뉴스가 나왔던 건데 일본 누리꾼들이 웃긴 게 김칫국부터 마시면서 자기네들 한국 마스크 필요 없다. 생색 낼 것 뻔한데 더러워서 안 받는다. 마스크 살 돈으로 주한미군 방위비나 내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 분수 파악도 못하고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 정부에서 마스크 보낸다는 뉴스는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언론에서 뿌렸던 가짜 뉴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를 진짜로 보내줄까봐 미리부터 김칫국 먹고 난리치던 일본 극우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참,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스스로 너무 창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마스크를 넘어 진단키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말도 꺼낸 적이 없는데 일본 언론과 누리꾼들이 한국산 진단키트는 70~80%가 불량이다. 한국에서는 감염자가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다시 양성이 되는 사례가 있다. 그건 다 엉터리 진단키트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귀중한 세금으로 엉터리 한국산 진단키트를 구입한 메릴랜드 주지사를 향해 경로한 이유를 알겠다. 이런 것들을 수출하니까 믿을 수 없지. 한국에서는 언제나 있는 일이다.
이러면서 줄 생각은 생각도 없는데 자기들이 먼저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진단키트가 불량이라는 뉴스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진원지가 바로 우리나라 종편 방송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5일에 일본 언론사 고고통신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느 종편 방송 보도를 인용하며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에서 다수의 불량이 확인되고 있다며 한국 종편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불량 진단키트를 공급받은 보건소에서 불량품이 발견됐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걸 또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이리저리 확산돼서 일본 누리꾼들이 한국산 진단키트 불량이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가짜뉴스를 보도한 우리나라 종편 방송이 어디냐 하면 바로 채널A예요. 채널A. 아니 채널A에서 지난 24일이랑 25일에 국내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우리 국민 58명이 검사 정확도가 낮은 오염된 진단키트로 검사를 받았다는 듯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진단키트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검체 채취 수송 배지와 검사 진단키트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채널A에서 오염된 진단키트라고 보도한 게 알고 봤더니 진단키트가 아니라 환자들 몸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용기로 쓰이는 검체 채취 수송 배지예요. 그러니까 진단키트가 뭔지도 몰라서 검체 수송 배지를 갖다가 진단키트로 착각하여 가짜뉴스라는 건데 게다가 또 채널A에서는 취재가 시작된 뒤 노랗게 변한 불량키트가 보건소나 미군 부대에 납품됐다 이렇게 보도를 해놨으니 아니 진단키트랑 보관용기도 구분하지 못하는 기자들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널A가 보도한 가짜뉴스를 보고서 일본 고고통신에서도 보도를 하니까 그걸 본 일본 누리꾼들이 또 여기저기 퍼다 나르고 이러한 상황인데요. 참 이러니까 검찰에서는 하루빨리 채널A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조국 전 장관이 사는 집 압수수색 할 때는 짜장면까지 시켜 먹으며 아주 탈탈탈 조민양 중학교 때 일기장도 가져가고 안 쓰던 핸드폰도 가져가고 다 털어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채널A가 이러한 가짜뉴스를 뿌려대는 바람에 벌써부터 김칫국 벌컥벌컥 마셔대는 일본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어제 28일 보도를 했는데 후생 노동성이 한국으로부터 유전자 증폭 방식의 진단키트를 지원받아 사용하려면 일본 국립감염증 연구소의 성능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줄 사람은 마음도 없는데 벌써부터 자기들이 검사를 해봐서 기준에 미흡하면 사용할 수 없다 이러고 있어요. 즉 벌써부터 일본 극우 세력들 특기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제발 우리한테 테스트 킷 좀 지원해줘라 이렇게 드러나게 얘기하면 굴욕적으로 보이니 한국산 코로나 진단키트 못 믿겠다 이러면서 한국의 방역 절차들을 조롱하며 보도하는 거 아닐까요? 더구나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때는 아시아에서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였으니 그런데 이제는 그런 패권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신남방 정책을 통해 일본은 왕따 돼버리고 작년에는 또 강제징용 문제로 경제 전쟁을 걸었다가 몇 달도 안 돼서 일본만 손해보는 상황이니 그런데 또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서는 확진자가 쭉쭉 줄어들고 일본에서는 확진자가 하루 400명, 500명이 넘어가니 그동안 쌓였었던 모멸감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도움 안 받으면 난리 날 것 같고 하지만 도와달라는 말은 못하겠고 어쨌든 다행인 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본에다 진단키트를 지원해줄 생각은 꿈도 안 꾼다고 하니까 이제 김칫국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 신기하게 마스크를 지원해야 한다, 진단키트를 보내줘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자꾸 띄우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가 보내진 성금은 쏙 빼먹고 미국이 제일 많이 도와줬다 이러던 일본 아베 정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 기본 상식을 바탕으로 하는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러한 기본 상식조차 없이 2차 세계대전에서 원자폭탄 맞은 것도 모자라서 그런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마치 자기들 식민지라도 되는 양 함부로 대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아베 정부가 쌓아놓은 똥을 우리가 나서서 치워줄 필요는 없다. 국가 간에 필요한 기본 상식이나 예의조차 없는 나라를 향해서 대의라는 명분으로 바보같이 챙겨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은 도와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진단키트가 주문을 해도 한 달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이번 달 4월 20일까지 우리 진단키트가 얼마나 수출이 됐냐면 20일까지 진단키트 수출액은 모두 1억 3,195만 달러로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18배가 늘어났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또 진단키트 팔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알리고, 그리고 쌀이나 라면, TV 같은 것도 작년과 비교해서 수출 물량이 42%나 증가한 240만 대나 팔렸다고 할 만큼 지금 하나라도 더 돈을 받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게 맞지, 반성도 안 하고 있는 일본을 도와줄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요? 즉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본은 도와줄 생각 없다,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나라들을 도와준다, 이러한 외교 정책이 바로 일본 아베를 길들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자기들이 어쩌겠습니까? 집에서 죽어가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가다간 앞으로 1주나 2주 정도 되면 확진자들이 10만에서 20만까지 갈 분위기이니까 그때는 일본 정부 잘한다고 떠들어대는 극우 세력들도 좀 상황 파악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